안녕하세요. 이혼 후 제2의 인생을 사는 30대 중후반 여성이며 현재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어요.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헤어지면서 더러운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으로 마음고생도 꽤 했고요.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기만 한데 남편은 내연녀와 새 출발할 생각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죄 지은 만큼 달게 받을 거라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날 거라고 큰소리 쳤는데 제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씨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사실인가 봐요. 바람 피운 전 남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거지 신세예요. 반면에 저는 많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그분의 도움이 컸지만 말이죠. 배우자를 배신하고 외도한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고 잊지 못할 그분을 기억할 겸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는 1년 넘게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배가 불러오기 전에 부랴부랴 식을 올렸어요. 준비된 상황에서 결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할 처지가 못 됐고 자연스럽게 시댁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시댁은 우리가 들어가서라도 문제 없을 정도로 방도 많고 평수도 넓었거든요. 그런 저를 친구들이 많이 걱정해주곤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임신해서 예민할 텐데 시댁살이 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냐고 걱정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와 차원이 달랐어요. 예, 새아가 뭐하고 있니? 어머니, 밥만 먹으면 자꾸 잠이 쏟아져서 잠시 누워있었어요. 저녁거리 준비할 때 됐죠? 얼른 손질해 놓을게요. 아유, 와서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잘 쉬고 있나 궁금해서 들여다본 거야. 저번부터 느낀 건데 내가 불편하니? 네? 뭐 불편하기보다는 하긴 아무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 나는 말이다.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 그러니 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렴. 애엄마 마음이 편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편한 것 아니니. 힘들거나 졸리면 언제든지 쉬어도 돼. 너한테 집안일 하라고 강요 안 한다. 뭐 필요한 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바로바로 말해. 알겠지? 처음 시댁살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럴 것 없다며 편히 지내라고 하셨지만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기도 하고 어머님 눈에 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애써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시어머니들 많잖아요. 저 역시 미디어나 이야기로 많이 접해봐서 그런지 시어머니에 관한 두려움이 살짝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아는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화 한 번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제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임신하면 잘 먹고 쉬어야 한다고 힘든 일은 다 본인이 하시고 저를 많이 위해 주셨죠. 임신해 있는 내내 어머님 덕에 편히 태교하며 출산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제게 해주신 행동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엄마, 우리 아들 봤어? 좀 봐봐. 눈이랑 코 나 쏙 빼닮은 것 같지?
벌써 내 얼굴이 보인다니까. 누가 내 아들 아니랄까 봐. 아이를 낳고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그저 제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태어난 아이만 연신 쳐다보며 좋아라 하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는 물수건을 물에 적셔서 제 입에 물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따스한 손길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목마를 텐데 이렇게라도 갈증 좀 물리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생했다. 어머니, 많이 힘들었지?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다른 거 생각 말고 너는 그저 몸조리 하는 것만 생각하렴. 조리원 나가서도 내가 잘 보살펴주마. 아, 엄마, 이리 와서 우리 아들 좀 보라니까. 아까 많이 봤어. 지금 네 마누라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걱정도 안 되니? 아니 뭐 간호사랑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시간 지나면 기운 차릴 텐데 뭐.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다. 따스하게 손잡아주면 어디 덧나냐? 하여간 제 아빠랑 똑같아서는.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네 아내나 챙겨.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럴 때 나보다 남편이 먼저 챙겨야 하는 법이야. 어머님의 꾸지람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손을 잡고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남편을 보고 못마땅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셨고요. 이날 이후 남편은 아기한테 푹 빠져서 정신없었습니다.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챙겨주는 건 오로지 어머님밖에 없었어요. 조리원을 나온 후에도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저 조리하는 거 도와주시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제게는 그저 편히 쉬라고 배려해 주시는데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뭐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면 한사코 말리셨습니다. 그러다 그만 울컥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위하고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서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헤어졌어요. 연락이며 뭐며 교류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정이 뭔지 잘 몰랐고 목말라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엄마처럼 챙겨주시니 저도 모르게 감동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왜 또 일어나고 그래. 그냥 누워서 편히 쉬라니까. 여자는 이때 몸 관리 잘해야 돼. 그래야 나이 먹고 고생 안 하지.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게 죄송스럽기만 한데. 글쎄 나는 괜찮대도. 집안일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술술 쉬면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일어나지 말고 나한테 말만 하렴. 출출하면 뭐 먹을 것 좀 가져다 줄까? 어머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꼭 엄마처럼.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가 보네. 네? 딸이요? 너나 나나 한 가지씩 없는 게 똑같잖니. 너는 엄마가 없고 나는 딸이 없고. 원래 나는 딸 하나 낳는 게 소원이었거든. 어렵게 겨우 임신했는데 아들이더라고. 더 이상 임신은 힘들어서 아들 하나만 보고 잘 키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나 봐.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를 딸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네가 엄마 없이 자랐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구나. 너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늘이 내게 딸을 주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 말이야. 널 딱 본 순간 한눈에 알겠더라고.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아이라는 걸. 그래서 그날 결심했지.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말이다. 엄마요? 어머니,
어릴 때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서 그날 이후 엄마란 글자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저와는 상관없는 단어라 여겼죠. 그러다 어머님을 통해서 이게 정말 엄마의 품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엄마라는 단어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저는 어머님이 바꿔놓으셨습니다. 마음이 담긴 따스한 말 한마디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는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울기는 왜 울어? 가뜩이나 몸조리하느라 얼굴이 말도 아닌데.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앞으로 고부 사이 말고 모녀 사이로 지내자꾸나. 그러니까 앞으로 눈치 볼 거 없어. 힘들면 힘들다고 팍팍 티도 내고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지내. 알겠지? 엄마 없이 자라서 투정 부리는 게 낯설기도 하겠지만 내 버릇해야 해. 그래야 속에 응어러진 게 없지. 원래 엄마는 투정 받아주는 사람이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가스불에 죽을 리고 왔는데 가봐야겠다. 편히 누워서 쉬어. 내가 얼른 죽 가져오마.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말로만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저를 딸처럼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큰 감동을 하여서 이날 이후 저도 어머님을 친엄마로 생각하며 모셨어요. 서로 살뜰히 챙기고 아껴주면서 말이죠. 남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정말 친모녀 사이인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반 고부 사이를 초월하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질투할 정도였죠. 한 번은 어머님이 시댁살이 하는 거 불편하지 않냐고 본인이 나가 살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원래 결혼할 때 바로 집을 얻어줄까 고민도 했지만 애 낳고 육아며 집안일이며 혼자서 힘들어할 게 뻔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데리고 있으면서 저를 보살펴주고 싶으셨대요. 엄마라도 있으면 도움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도와줄 리는 본인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이제는 큰 도움 받지 않아도 되니까 나가 살아도 될 것 같다면서 같이 집을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니, 집을 얻어준다는데 왜 싫다는 거야? 저는 어머님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좋아요. 가까운 곳에 얻어서 자주 왕래하면 되지. 자주 왕래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은걸요? 왜요, 어머니? 이제 저 귀찮으세요? 아이, 그럴 리가. 내 딴에는 네가 불편할까 봐 그러지. 애도 태어났는데 따로 나가서 오롯이 너희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집이 이렇게 큰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어머님이랑 떨어지기 싫어요. 나가 살면 저만 손해죠? 그럼 제가 집안일 다 해야 하는걸요? 뭐? 농담이에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찌개도 자주 못 먹을 것이고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할 기회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싫어요. 그냥 지금처럼 여기 있을래요. 어머님은 저를 배려해서 따로 나가 살 수 있게 배려해 주셨지만 저는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따로 나가 살아도 돼요. 어머님 말씀처럼 가까운 곳에 집 얻어서 자주 왕래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큰 집에 혼자 남을 어머님이 걱정됐습니다. 저희가 집을 나가면 어머님 혼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은 젊은 시절 아버님을 잃고 홀로 남편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머님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있을 때는 북적북적했는데 나가게 되면 적막하기 그지없을 것이고 얼마나 적적해 하실지 걱정되더라고요.
혼자 있다고 대충 끼니를 때우실 거고 본인 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아무리 자주 왕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있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남들은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텐데 뭐하러 붙어 있냐고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살이를 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잘 커갔고 저 역시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님께서 밥도 잘 못 드시고 소화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살도 부쩍 빠지고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크게 체하신 건가 싶어서 병원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늙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라며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말리셨어요. 그래서 약을 사와 챙겨드리고 소화하기 편한 음식을 차려드려도 도통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길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어머님은 늙으면 다 이런 거라고 뭐하러 돈을 쓰냐면서 가기 싫어하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을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옆에서 어머님의 상태를 지켜보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자꾸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서 검사받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는 말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암 판정을 받고 믿을 수 없어서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검사에 문제가 있는 거라며 몇 번이고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어머님은 이미 암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암이라니, 어떻게 어머님이 암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왜 울어? 네 잘못도 아닌데. 죄송해서요. 진작 병원에 모시고 올 걸 후회돼요. 잘 챙겨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서 내내 같이 지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다 제 불찰이에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더 꼼꼼히 챙겨드렸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내 몸이니 내가 잘 지켜야지. 다 내 잘못이야. 사실 얼마 전부터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기는 했어. 속이 쓰리게 아프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종종 그랬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 늙으면 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한 거지. 잘못한 건 바로 나야. 그러니 네가 미안해할 거 없어. 아프면 아프다 말씀하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거라도 숨기지 말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말해달라고. 의사 말로는 많이 아팠을 거라는데 그동안 아픈 티 못 내고 참으신 거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원래 늙으면 여기저기 아프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그러다 나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된 후부터는 말하기 겁나더라고. 괜히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내가 정말 큰 병에 걸린 걸까봐 무섭기도 했거든.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들추지 않았는데. 내가 참 어리석었지. 이게 뭐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끝인데. 아유, 이제는 속 시원하다. 이유도 모르고 아플 때는 답답했는데 다 알고 나니까 별일 아니다 싶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말이야. 아유, 얼른 집에 가자꾸나. 오랜만에 나왔더니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네. 가서 한숨 쉬어야겠어. 가긴 어디를 가요? 입원하셔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당장 입원하고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제 옆에서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번은 무슨, 다 귀찮아.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구나. 병원에 입원한다고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여기 있니? 그럴 바에는 내 집에서 너희들이랑 시간 보내다 편히 눈 감으련다. 어머니 좀 고집 부리지 좀 마세요. 저 어머니 포기 안 했어요. 아니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도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받고 좋은 거 챙겨 드시면서 운동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깟 남이 뭐라고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머니 꼭 살릴 거예요. 뭐하러 그래? 너만 고생이지. 내 나이가 몇인데 어차피 늙으면 다 죽는 걸. 그냥 집에서 너희들이랑 있을래. 병원 밥 먹기도 싫고 여기 있기 싫어. 혹시라도 잘못되어 죽으면 이 시간이 너무도 아깝지 않니? 글쎄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죽기는 왜 죽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받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집에 가신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통증만 더 심해질 거예요. 어머님은 또 안 아픈 척 이 악물고 참으실 거고 저희는 그걸 보면서 같이 고통스럽겠죠. 저희가 힘들기를 원하세요? 그런 건 아니지. 저희도 어머님이 힘들고 아픈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집 그만 부리시고 입원하세요.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어머님만 생각하셔야 해요. 그게 정 힘들면 저희를 위해서 입원하세요. 저희는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해줘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직은 안 돼요. 조금만 더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이제야 엄마가 뭔지 알게 됐는데 어떻게 어머님을 보낼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아무것도 못하고 떠나면 평생 후회로 남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걸 알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를 못했거든요. 조금만 더 저희 곁에 머물러 계시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몹쓸 병에 걸리셨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시고 본인이 미안하다며 같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집에 들러서 몇 가지 짐을 챙기며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도 저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했어요. 정말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짐을 챙겨서 현관문에 나설 때 남편에게 아이를 대신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곧 도와줄 사람을 구할 테니 그때까지만 급히 연차를 써서 신경 좀 써달라고 했죠. 그와 동시에 육아에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메모까지 해가면서 전달했어요. 병원에 돌아온 뒤 그때부터 저와 어머님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아에 육도 모르는 남편이 힘들까 서둘러 돌봄 아줌마를 구하고 어머님을 간병하고 이래저래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자주는 못 오고 가끔 들러서 어머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사오거나 집에 있는 걸 챙겨서 건네주기도 했죠. 남편을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 연락을 자주 하며 지냈습니다. 아이 사진을 주고받기도 했고 어머님에 관해서 문자나 전화로 활발하게 소통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집안일을 챙겨야 하거나 아이 때문에 다른 간병인에게 어머님을 맡기고 집에 갔다 와야 했습니다. 그래봤자 그런 날이 손에 꼽을 만큼 적었지만요. 어머님 곁에 간병인 여사님도 계시니 마음 놓고 며칠 더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고요. 낯선 사람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게 영 꺼림칙했습니다. 걱정에 앞서서 제 마음 편해지고자 얼른 병원으로 복귀하고는 했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 힘들지 않냐고 본인은 괜찮으니 간병인을 길게 쓰자고 하셨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간병할 수 있는 며느리가 버젓이 있는데 뭐하러 간병인을 고용하냐며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도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어머님과 단둘이 오래 있어 볼 수 있냐면서 오히려 좋다고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은 그런 제게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몇 주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을 끔찍이 생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를 하던 남편이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하면 잘 받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는 되도록 병원에 들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찾아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은 무슨. 그런 거 없어. 무슨 일이야? 부재중 엄청나게 와 있던데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연락이 통 안 돼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전화한 거야. 무슨 전화를 이렇게나 많이 해. 그럴 시간에 엄마나 신경도 쓰지. 안 그래도 바쁜데 당신까지 왜 그래? 연락 잘하던 사람이 도통 연락을 안 하니까 걱정돼요 그랬지. 요즘 병원에 잘 찾아오지도 않고. 바쁘니까 못 간 거지. 일이 하도 많아서 연락이고 뭐고 할 틈이 없다. 내가 요즘 야근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주말에 잘 쉬지도 못해. 어쩌다 쉬는 날이면 너무 피곤하니까 밀린 잠자면서 쉬는 게 다야. 넌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연락이 없으면 그냥 좀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전화질이야? 병원에 있다고 한가한 거 자랑해? 무슨 말이 그래. 나는 진짜 걱정되어서 그런 건데. 그리고 내가 뭘 한가해? 간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봤자 나만 하겠어? 아휴, 됐고. 급한 일 있을 때만 전화해. 쓸데없이 시간 뺏지 말고.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순수하게 걱정되어 그런 건데 뭘 이렇게까지 반응하나 섭섭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잘 못 챙겨주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남편의 반응이 서운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남편은 대놓고 더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답장 안 하기를 일쑤였습니다. 서운해서 몇 마디 하려고 하면 바쁘다고 신경질을 내는데 싸우기밖에 더 할까 싶어서 연락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남편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걸 눈치챈 어머님이 우리 둘 사이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요즘 남편이 일로 바빠서 그런 거라며 괜찮다고 둘러댔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찜찜해 하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 갑자기 돌변한 남편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웠고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음식점에서 남편을 봤는데 어떤 여자와 정답게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서 제게 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누구와 밥을 먹은 거지? 그것도 친구가 오해할 만큼 정답게. 설마 바람인가? 갑자기 태도가 변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자 문제였던 걸까? 별의별 생각으로 제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계속해서 의심이 의심을 낳고 견디기 힘든 지경에 다다르자 안 되겠더라고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흥신소에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불륜 증거 사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는데 온몸에 힘이 풀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편으로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제발 내가 오해하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불륜이 맞더군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차마 어머님 앞에서 티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오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린 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죠. 언제부터 회사 일이 바람 피우는 게 됐을까? 여자한테 미쳐서 애고 가족이고 안중에도 없었니? 나는 병원에서 어머님 모시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네가 사람이니? 그래, 젊은이한테 푹 빠져서 정신이 나갈 수도 있지. 우리 아기랑 나는 나 몰라라 할 수 있다고 쳐. 그래도 어머님까지 신경 안 쓴 건 너무하잖아.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시면서 한편으로는 바쁜 애 귀찮게 하는 걸까봐 차마 전화는 못하고 그저 전화기만 만지작거리셨어. 그런 어머님께 죄송스럽지도 않니? 넌 정말 사람 새끼도 아니야. 아무리 그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을 잊을 수 있어? 내가 간다고 뭐 달라져? 막말로 간다고 뭔 소용이야? 그래봤자 엄마 아픈 게 낫는 것도 아니잖아. 나 없어도 옆에 너 있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텐데. 너 우리 엄마라면 끔찍하잖아. 자식인 나보다 더 지극정성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 있냐? 그러면 뭐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은 넌데. 아, 몰라.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곧 죽을 양반인데 뭐.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오히려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살아계시면 뭐해? 매일이 고통이라며. 이 정도 했는데 호전되는 것도 없잖아. 이쯤 되면 의사도 손 놓을걸?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 괜히 돈만 퍼부는 꼴이지.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돌아가시고 나한테 재산 물려주시는 게 나아.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없던 화도 치솟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뺨을 한 대 때렸죠. 너는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다. 적어도 짐승은 키워준 은혜라도 알지. 넌 갱생 불가능한 쓰레기야. 더 이상 너랑 긴 말할 필요도 없겠다. 이혼하자. 바람 피운 거 안 순간 너랑 같이 살 생각 없었어. 내 새끼한테도 너 같은 아빠 필요 없어. 그래, 이혼하자. 피차 바라던 바야.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면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네. 대신 어머니 모르게 조용히 이혼할 거야. 안 그래도 몸 안 좋으신데 너 같은 놈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이혼장 작성해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그 여자한테 전해. 곧 상간녀 소송 걸 테니 미리 합의금 준비해 놓으라고. 남편 앞에서는 굳센 척 굴었지만 집을 나옴과 동시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을 다잡았는지 몰라요. 남편과는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머님 충격받으시면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아서 몰래 이혼을 서둘렀어요. 그러나 아무리 합의 이혼이라고 해도 그냥 해서는 안 되죠. 제가 받아야 할 몫은 다 챙겨받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상간녀한테 소송까지 걸었고요. 꽤 많은 돈의 위자료를 받았지만 남편은 시원하게 내어줬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죽으면 그 많은 재산 다 본인한테 떨어질 거라며 저더러 집이고 뭐고 다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했으니 더 이상 어머님을 간병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간병인을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친엄마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어느 정도 호전될 때까지만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이혼했지만 어머님과 제 사이는 전과 같았습니다. 물론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만 빼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어머님 곁에서 돌봐드리고 있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 내가 너한테
전해줄 말이 하나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말이다. 그때 네가 꼭 해줄 일이 있어. 또 그런 말씀하신다.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자꾸만 기운이 빠지고 힘든 것이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병원에 있는 동안 더 안 좋아지기만 했잖니. 의사도 더 이상 힘들다고 했고.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말고 더 실력 좋은 병원 찾으면 그만이에요. 그럴 것 없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더 벌어봤자 좋을 게 뭐 있니? 나도 이제 그만 쉬고 싶구나. 자, 이거 받으렴. 어머니는 곱게 접힌 종이를 제게 내미셨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잊지 말고 이 사람을 찾아가렴.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너 혼자 몰래? 그이 몰래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건 가보면 알아. 이 종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잘 챙기고 있다가 나 죽으면 바로 찾아가. 알겠지? 어머니가 적어주신 주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방 속 지갑에 잘 넣어놨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어머님은 자꾸만 떠날 준비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부질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알아요.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는 것을요. 의사도 힘들다고 했고 어머님의 상태 역시 나날이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모른 척 굴었는데 어머니는 자꾸만 이별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보름 후 어머님은 영영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때 어머님이 제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힘없이 제 손을 잡으며 종이에 적힌 주소를 찾아서 빨리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죽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눈을 감으신 뒤 저는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전 남편은 여자한테 미쳐서 어머님의 임종도 못 지켰죠. 뒤늦게 도착한 전 남편을 보고 싶지 않기도 했고 어머님이 그리 신신당부하시니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드리기 위해 주소가 적힌 곳으로 향했어요. 실례합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죠?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이 쪽지를 주셨어요. 본인이 돌아가시면 저더러 여기를 꼭 가보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님이요? 아, 혹시 며느님 되시나요? 네, 맞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더니 결국 눈을 감으셨나 보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게 맡겨놓은 것들이 있으세요. 나중에 며느리가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보세요. 사장님은 제게 큰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재산을 제게 상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상속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친필로 작성하신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걸 절대 모르실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대요. 우리 둘의 낌새가 수상해서 알아보았더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까지 알고 계셨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본인은 늙고 병들어서 다 큰 자식을 혼낼 힘이 없다고, 그러니 모든 재산을 제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무리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여자에 빠져서
아내고 자식이고 심지어 엄마까지 내팽개친 자식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본인 곁을 지킨 제가 혈육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상속받은 돈으로 전 남편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알아서 하라며 보란듯이 잘 살라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잊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게 이거였어요? 저한테 본인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신 거였어요? 이혼한 거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속앓이하고 얼마나 속상해하셨을까? 마음이 찢기는 고통이 어떤 건지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어요. 어머님의 증세가 안 좋아진 게 꼭 우리의 이혼 탓인 것 같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너무도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님의 장례가 치러질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 다음 어머님의 빈소 준비로 한창 바빠 보이는 전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 옆에는 내연녀까지 함께 있더군요. 뭐야, 여긴 왜 왔어? 아까 간 거 아니었어?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니? 어머님 마지막 하시는 길 배웅해드리러 왔어. 이야, 너 진짜 오지랖 한번 대단하다. 이혼한 후에도 엄마 곁에 있겠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어. 간병 있으면 돈 드는데 네가 공짜로 간병인 노릇 해준다면 나야 땡큐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건 주제 넘은 짓이지. 내 아내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말이야. 아내? 그 사이 결혼했니? 어머님은 아파서 하루하루 힘들어 하셨는데 너는 결혼도 하고 아주 행복하게 보냈겠네? 이혼한 마당에 못할 게 뭐 있어? 너랑 도장 찍고 바로 혼인신고했지. 원래는 호텔에서 결혼식까지 올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러고 있으니 별 수 있어? 조용히 혼인신고하고 돌아가시면 올릴 생각이었어. 언제 눈 감아서 나한테 재산 물려주나. 내 아내는 언제 시골리냐며 보채는데 진짜 죽겠더라고. 그런데 마침 이렇게 타이밍 좋게 가셨네. 이제 시골리고 재산 물려받아서 떵떵거리며 잘 살 일만 남았지. 그렇다고 어떻게 한 번을 안 보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종을 지켰어야 할 거 아니야? 야, 이것도 급하게 온 거야. 하필이면 아내랑 여행 갔을 때 돌아가시냐? 놀다가 정리하고 급하게 올라왔잖아. 어쨌든 왔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임종, 그게 뭐 별건가. 장례 치르면서 마음속으로 못한 말 다 전하면 그뿐이지. 그나저나 너는 주제 넘은지 그만하고 꺼져. 엄마 며느리가 여기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전 며느리가 같이 있는 게 말이 돼?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까 가. 성가시게 하지 말고. 못 가. 나 여기 있을 자격 충분히 있어. 오히려 여기서 꺼져야 하는 건 너야. 넌 자식도 뭣도 아니거든. 네가 상주 자격 있니? 여자에 미쳐서 자식이고 어미고 다 내팽개친 놈이 무슨 자격으로 완장을 차고 있어? 너만 생각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너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야. 네가 미치도록 싫고 원망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서 어머니께 약속드리러 왔어. 꼭 보란 듯이 잘 살겠다고. 엄마 죽으니까 정신줄 났냐? 엄마가 왜 나 때문에 죽어? 암 때문에 죽은 거지. 야, 그래, 잘 살든 말든 너 알아서 해라. 엄마한테 약속할 필요 없으니까 네 알아서 살라고. 더 이상 내 눈앞에 알짱거리지 마. 그동안 엄마 옆에 있게 해줬으면 됐지 왜 죽어서까지 네가 난리야? 어머니께 받은 게 있으니 감사 인사는 해야지. 지금부터 네 표정 볼만하겠다. 잘 들어. 네가 그토록 바라던 재산 그거 내가 다 물려받았어. 뭐? 그게 뭔 개소리야? 어머님 다 알고 계셨어. 네가 바람피워서 우리 둘 이혼한 거. 여자에 미쳐서 가족 버린 놈 자식으로 취급 안 하시겠대. 나더러 너 보란듯이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러 왔어. 겸사겸사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릴 겸. 뭐라고? 그게 진짜야?
엄마가 정말 너한테 그 많은 재산 다 물려주셨다고? 자식인 내가 아니라 너한테? 전 남편은 처음에 믿지 못하고 부정하다가 점차 표정이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는 말들이 모두 진심이라는 걸 알아차렸죠. 거기다 옆에 팔짱 끼고 서 있던 내연녀가 재산이라는 말에 발끈해서는 소리쳤어요. 아씨, 뭐야? 오빠가 받은 재산 진짜 저 여자가 받은 거야? 그럼 나는... 이봐요, 아줌마. 그거 거짓말이지. 어떻게 자식 내버려두고 며느리한테 재산을 물려줘?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엄마 버린 자식 놈도 있는데 엄마라고 자식을 못 버릴까? 이거 사기 결혼이야. 재산 물려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며. 비싼 고층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명품 가방 수두룩하게 채워준다고 했잖아. 외제차까지 뽑아주고. 그런데 이게 뭐야? 저 여자가 재산 다 물려받았는데 무슨 수로 아파트며 가방이면 사주냐고. 뭐? 야, 그게 내 잘못이야?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지. 나도 피해자라고. 아씨, 몰라. 내가 나이 많은 오빠랑 왜 결혼한 줄 알아? 돈 보고 결혼한 거야. 난 돈 없는 남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 오빠랑 같이 살면 돈으로 고생하지는 않겠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말짱 꽝이네. 아주 제대로 똥 밟았어.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위자료로 돈도 엄청 많이 줬잖아. 심지어 나도 상간녀 소송으로 3천이나 뜯겼다고. 재산 물려받으면 그거 다 보상해준다더니 이게 뭐야? 책임져.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피해본 거 위자료로 다 보상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이혼은 무슨... 너 그렇게 돈에 환장한 속물이었어? 위자료면 재산이면 다 뜯긴 마당에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내연녀는 한껏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장례식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그런 내연녀 뒤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다가 제게 달려들어서는 재산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댔어요. 내 돈 내놔. 우리 엄마 돈을 왜 아무 상관없는 네가 받아? 당장 안 내놔? 싫은데? 너한테 줄 이유 없어. 어머님이 내게 남기신 거야. 아파서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보지. 아니면 네가 옆에서 살살 부추긴 거 아니야? 아, 그렇네. 이혼한 후에도 옆에서 있겠다고 질척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너 이럴 작정으로 우리 엄마 옆에 있었던 거지? 너 딱 걸렸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럼 그렇지. 엄마가 나 말고 너한테 재산 물려줄 리가 없지. 나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야. 법정 싸움까지 갈 거니까 단단히 각오해. 어디 남의 밥그릇을 넘봐? 우리 엄마가 딸처럼 대해줬다고 지가 진짜 무슨 딸이라도 되는 줄 아나? 마음대로 해봐. 그래봤자 너만 손해니까. 법정까지 끌고 갈 돈도 없잖아, 너. 뭐? 어머님의 아들 말고 내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친필로 작성하셨어. 변호사 통해서 공증까지 마쳤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한테 돌아갈 돈은 단 1원도 한 푼도 없다는 소리야. 알아듣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뿐인 자식을 내버려두고 너한테 그 많은 돈을 다 물려줄 수 있냐고!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나한테 못나게 구는 건 괜찮아. 그래도 어머님은 챙겼어야지. 너 때문에 어머님 돌아가신 거야. 우리 이혼한 거랑 네가 바람 피운 거 알고 충격받아서 상태가 더 나빠지신 거라고. 넌 아들 자격 없어. 난 어머님과 한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너 보란 듯이 우리 아들하고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테니까 넌 어디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하찮게 살아봐. 내가 꼭 지켜봐 줄게. 야, 너 어디가? 이리 안 와! 저는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절규하는 전 남편을 내버려 두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장례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전 남편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을 모신 곳에 찾아가서 따로 인사를 드렸죠. 그 뒤에도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변호사를 만나본 모양이에요. 그러나 일어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은 크게 반성하고 후회했다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했어요. 우리 둘 사이에 애도 있는데 합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면서
안 하던 아들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갈 제가 아니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끊어버렸습니다. 하도 귀찮게 굴어서 연락처까지 바꿨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일용직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게 본인이 행실만 똑바로 했다면 이런 결말은 없었을 텐데 다 자업자득이죠.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우리 모자 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